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북이입니다. 2022년 첫 영상인데요. 유튜브가 제 본업이 아닌지라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활력이 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영상은 제가 머물고 있는 평택 고덕신도시 상권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덕신도시에 처음 정착하고 나서 고덕신도시 상권에 대해 예측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고덕신도시 최초의 상권 언급이자 중심상업지역과 서정리 역세권, 삼성전자 앞 근린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던 에듀타운이나 그리고 그 외의 근린상업지역들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후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신도시 상권의 이해도 없이 하는 말들은 솔직히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예측 영상들에서 매번 이야기 드린 바대로 지금 떠들어봐야 입만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나름 예측이라고 올린 것뿐이 없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이 중간 점검이자 신도시에 속하는 상권이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최근에 닥쳐온 코로나나 금리 인상 같은 변수들을 고덕신도시에 적용하여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덕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마다 매번 마지막에 당부의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분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이들도 상가에 대한 환상, 아파트와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상가는 아파트와 토지와 다르게 현금 흐름이 주 목적인 부동산입니다. 즉 월세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월세에 비교 사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게 불분명한 곳에서는 상가의 가격이라는 건 초기 공급가에 그칩니다. 아니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는 그 임차인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이 공급했던 상가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신도시들이 예외 없이 임대가의 하락, 거기에 이어지는 상가 가격의 하락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매번 모든 신도시에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근 지역에 이미 상가 이용객이 대기할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도시에서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경우도 상가와 상권이 생기자마자 상가 이용객들이 몰려온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상가들이 장사를 오픈하고 상권이 최소 단위라도 조성이 되어야만 이용객들이 몰려오죠. 도시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신도시가 생겼을 경우가 이러한데 50만 인구가 안 되는 도시에서는 새로운 지역에 상권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촌이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처럼 상권이 움직이죠. 하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학군 위주로 부촌이 고정이 되는 것처럼 상권도 이런 고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드려도 머리만 아플 뿐이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 현재 조성되는 상권은 크게 삼성전자 앞,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서정리 역세권, 그리고 2단계에 조성되고 있는 에듀타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 도보 통행로 상권은 도보 통행로가 차후에 변경되고 늘어날 예정인데 이때까지는 지금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린상업지역, 상가주택가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용도와 입지상 오피스 상권과 어느 정도의 먹거리 상권의 역할은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건 그간 삼성이 들어간 산업도시,
뭐 삼성이 아닌 산업도시 인근의 근린상업지역이나 상가주택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용도는 신기하게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현재는 이 삼성전자 앞 도보통행로 상권이 고덕신도시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곳이고 주거지 인구가 아니죠. 오피스 수요로 경기도권 탑 매출을 일으키는 상권입니다. 여기에 현재 돌고 있는 삼성전자 소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비공식적인 이제 통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존에 기대했던 삼성전자 이상 어쩌면 지방산업단지에서 이러한 공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너무 거대한 소문이고 이 소문들을 뭐 주로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방송으로 이야기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00% 믿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호재라는 건 실제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실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팩트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례 없는 속도로 고덕에 진입을 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 등의 뭐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덕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 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권의 범위가 지금의 이제 도보통행로 주변에서 입구가 변경되고 늘어나가는 그 주변으로 확장이 되기에 현재 상권이 압도적으로 이 이점을 다 가져가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이 삼성의 증설이 지금과 같은 초기에는 인근에 있는 근린상업 지역과 상가주택가들이 큰 혜택을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고덕신도시 전체 상권과 더 나아가서 이제 평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심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평택에서 이제 고덕신도시 중상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도시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중심상업지역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일부 지어진 상가 건물부터 시작으로 태동을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중심상업 지역입니다. 오피스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 화이트 컬러보다는 블루 컬러 계열이기 때문에 중심상업 지역의 오피스 역할은 삼성전자보다는 시청이 생겨야지만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겠죠. 하지만 위락의 역할은 딱히 평택 내 이제 경쟁할 곳이 없고 평택 특징상 중심상업 지역이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타도시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가에서 할 수 없는 위락의 역할은 지금쯤 어느 정도 작동을 시작해야 함이 맞겠죠. 위락이라 하면 보통 마사지, 단란주점, 룸사롱 같은 걸 떠올리시는데 룸식 소주방이나 노래클럽, 일부 헌팅 포차, 일부 노래방, 그리고 비즈니스 바 같은 일부 바, 나이트나 클럽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로 이제 밤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락시설 주변으로 1차적인 야간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이야 중심상업지역이 무척 커 보이겠지만 다른 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덕신도시 상권 예측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언젠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야간 상권은 주변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중심상업지역이죠. 하지만 최근 모두가 알다시피 상가에 유례없는 타격을 입히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사실 상권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서는 야간 업종이 아닌 위락 업종은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이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은 심리적 위축이 되겠죠. 여기에 부가적으로 삼성 같은 회사에서 현 상황에서 회식이나 접대 같은 걸 막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살펴보면 기존에 계약을 하고도 들어오지 않는 점포들도 많고요. 이미 들어와서
인테리어까지 끝냈음에도 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장사를 시작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을 대하면서 신기하면서도 답답한 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믿지 않고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제가 처음 평택에 이사 왔던 게 2016년쯤이었는데 그때 보면 지제역 인근에 이제 지구 단위로 생기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분양이 된 것들도 마이너스가 많았었죠.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사회적 인구 증가분의 변동이 없는 한 언젠가는 마이너스는 사라질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역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었죠.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회사들이 들어오고요. 역도 확장을 하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투자자나 인근 지역의 이제 실거주를 제외한 차후 늘어나는 사회적 인구 증가분의 인구는 미리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사실상 당연한 것이었죠. 이 윗지역, 아랫지역, 동탄이나 천안, 사회적 인구 증가로 도시 내 인구가 증가된 지역만 보더라도 같은 현상은 매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사실 당연한 것들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의 상권에 일정 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신도시가 들어가면 그 도시의 상권이 이제 이동을 하고 교육 필지가 갖춰진 신도시가 생기면 학군이 이동을 하면서 학원 상권이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고덕 신도시는 수도권 2기 중에 마지막 신도시이고 삼성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품고 있는 역대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자족 기능이 우수한 도시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도 토지, 아파트, 상가 모든 게 나아집니다. 더구나 상가의 경우 상가 이용객이 이 신도시 내에 머물지 않고 입지상 인근 지역, 평택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가 역시 토지나 아파트와 함께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 상가가 이 도시의 특성상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고덕 신도시를 기다리다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 중심이 아무래도 고덕 신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에서 가장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도시 계획상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이겠죠. 도시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상권의 이용객을 추정하는 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평택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심 상업 지역의 출발은 매우 늦은 편입니다. 주거지 인구가 이용객으로 움직이는 타 상권과는 달리 오피스 수요로 움직일 수 있는 상권임에도 외부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권과 달리 이 상권의 단점, 부정적인 부분은 한 번이라도 다녀가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상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위락상가 호텔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건 역시 위락시설의 호텔이라기보다는 인근 오피스 숙소가 부족한 현상이죠. 그나마 일부 바에서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울산이나 구미, 천안 등에서 이러한 상권의 초기 바 매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울산도 그랬지만 천안 역시 초창기 상권에서는 비즈니스 바와 같은 유흥업종이 폭발적으로 생기다가 차후에 일정 개수 이하로 줄어들었었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회사들의 운영 방침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나마 역시나 바부터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위락이나 야간 업종은 주춤하고 있지만 의외로 오피스 혹은 대로변 상권의 주간 업종들은 진입이 순조롭습니다. 아직 교통이나 주거지 인구 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병유연 등의 업종들이 속속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로 초기 병유연은 살아남으면 쭉 갈 것이고 견디지 못하면 떠날 겁니다. 이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병유연이 아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이 병유연은 투자 손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더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순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이 중에 신도시 의사들이 굉장히 많죠. 지원금을 목적으로 신도시에 진입하는 소위 사기꾼에 가까운 컨설팅과 의사들도 있지만 이건 뭐 지금 이야기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대형 업종들은 이런 류의 임차가 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점을 위해서 진입하는 이제 신도시에서 예측했던 기간보다 정착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 어느 업종이나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중 병의원은 항상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이미 대형 병원 하나가 고덕신도시에서 이런 사례를 하나 만들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누가 정착할지는 모릅니다. 의외로 중소규모의 병원들을 살펴보면 환자가 꽤 많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매출도 꽤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례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대형 병원도 건실한 병원이 들어오면 저는 생각보다 정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뭐 피트니스, 학원, 미용실 이러한 업종들이 아직 부족한 뭐 상층부의 상가 건물 특성 때문인지 초기에 정착을 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런 시기가 아니면 위락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들이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현재 금리 인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다르게 금리가 인상될 때는 상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상가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어려운 상가도 생기지만 상권이 안정돼 있는 곳의 상가는 매출이 늘어나고 상가의 이제 임대료 그리고 상가 가격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보합을 이루거나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 이제 투자로서의 상가가 주목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상권이 이미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나 그렇습니다. 궤도에 오르지 못한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의 이제 사대문안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실이 생겨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갖춰지지도 않은 신도시는 아무래도 이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상가가 활성이 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코로나를 동반한 지금껏 없었던 금리 인상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 영향은 분명 고덕신도시에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드렸던 삼성전자 이야기가 플러스의 요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 드린 변수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든 개발을 하시는 분이시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이시든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 두 상권에 대해 대략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서정리 역세권과 에듀타운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제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꼭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상가에 대해서 말만 떠들고 직접 움직이는 거는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지금 하는 일 외에도 투자뿐 아니라 사업이나 장사도 고덕신도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만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핑계겠지만 바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제 결과물들도 유튜브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유튜브를 찍기에도 시간이 참 애매하고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는 것도 조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 상담을 자꾸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상담은 1시간 이내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워요.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밑에 대표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었습니다. 대북이었습니다.